네, 안녕하세요. 우리집 경제주치 보험 365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이번 주 실손보험료 폭탄에 관한 논란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보도에 따르면 국내 대형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는 평균 20% 전후에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인상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적자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실손보험료는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또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보험료 부담이 그렇다 보니까 또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실손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다른 보장성 보험들이 있죠. 그 보험들을 지혜롭게 이제는 또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보험료 폭탄 맞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와 문자 무료로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9번 전화번호고요. 문자는 1668-2838번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집 경제주치 보험 365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집 경제주치 보험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함께하는 든든한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석훈, 김희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분 한 분씩 인사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조석훈 전문가님, 네. 좀 봄 느낌이 요즘 많이 느껴지는데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제가 뭐 좋은 일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보험료 쪽으로 보면은 저희가 그 보험료 인상 이슈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애들을 안 낳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최하위로 0.7대로 떨어졌습니다. 10명 결혼하면 7쌍만 아이를 낳는다는 거고, 그리고 2065년 되면 중간 나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중간 나이가 2065년 되면 65세라고 합니다. 65세 밑으로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이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만 이 비갱신형 보험이 있어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20년 납 100세 만기 이런 게 전혀 있지 않습니다. 5년 갱신 다 10년 갱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료 인상되는 다음 달 전에 4월 전에 꼭 이번 달에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보험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자, 그런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1638-3999번, 문자는 1668-2838번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함께하는 전문가 있으시죠. 앞서서 이제 조석훈 전문가는 이제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출산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또 아들 바보이시잖아요. 네, 우리 김희환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실손보험만 인상이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보험 형태 안에서 뭐 어린이보험, 성인보험, 암보험, 치매보험도 4월 1일자로 다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손보험은 7월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요. 근데 뭐 3년 갱신형을 가입하신 분, 5년 갱신형, 1년 갱신형 이렇게 가입한 분에 따라서 실손보험 보상하는 거와 인상률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실손보험이 왜 인상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보험회사는 영리단체 회사입니다. 사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수익이 없으면은 회사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의 보험료를 보험 소비자한테 보험사는 받으면 이 1,000원에 가지고 수익을 뭐 10원이든 1원이든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실손보험은 1,100원 이상의 오히려 보험 소비자한테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사들 입장에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상폭은 더욱더 커질 겁니다. 앞서서 조석훈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그만큼 대한민국의 50, 60대, 70세 분들 고인 연령층의 증가로 인해서
그만큼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이가 65세 이상부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만큼 노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보험료 또한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보험이 어떤 전문가든 바로 실손보험을 꼽을 겁니다. 근데 이 실손이 정말 몇 세가 됐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것도 참 의문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실손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보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보험 설명을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네, 인사 말씀 이렇게 또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보험의 필요성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는 보험료가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그렇기 때문에 또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서 비어있는 보험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잘못된 보험도 바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02-1638-3999번, 문자는 1668-2838번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 이야기 좀 더 깊숙하게 지금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였을까요? 이제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리모델링 신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걱정 안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실손보험 말고도 앞으로 인상될 수 있는 보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보험들인지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크게 이제 보험의 종류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이 이제 종합보험 형태, 한 보험 안에 많은 담보를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종합보험이거든요. 종합보험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단품형 상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품형 상품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보험 하나만 가입하는 거예요. 뭐 안보험, 운전자 보험 이런 거를 단품형 상품이라고 하는데 보험사들은 크게 이 두 가지의 종류에 관련해서 각각의 보험료 인상을 조금씩 다르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어떤 보험료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한번 저희가 표를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인상폭이 큰 게 바로 어린이 보험입니다. 어린이 보험의 인상폭이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아이들 같은 경우 비갱신형을 만약에 준비를 한다 하면 20년 동안 보험료 납입하고 이후 100세까지 80년, 90년을 보험사들은 그 보험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손해율 관련된 부분을 미리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보상 금액이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인상을 가장 높게 잡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종합형 형태의 보험입니다. 제가 앞서서 한 증권 안에 여러 담보를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암 진단비도 넣을 수 있고 혈관 질환 진단비, 뭐 수술비, 입원 일당, 배상 책임, 운전자 보험 굉장히 많은 담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이 두 번째로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단품형 상품이죠. 대부분의 이제 단품형 상품 같은 경우는 암보험과 운전자 보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암 같은 경우는 워낙 주변에 암 환자분들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암보험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단품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데 이 암보험의 단품형 상품 또한 보험료 인상을 세 번째로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험료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보험 가입하고 나면은 아프고 다쳤을 때 보상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 금액 또한 줄어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줄어드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유사암이라고 하면은 갑상선암을 꼽습니다. 갑상선암은 여성암의 1위고 남성암의 4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발병률이 굉장히 높지만 완치율이 높은 암 중 하나가 바로 유사암이에요. 뭐 갑상선암 말고도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객성 종양, 암이 되기 직전의 암들을 이제 유사암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3월 말일까지는 2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4월 1일부터는 1,000만 원으로 가입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2대 질환 중 가장 보장범위 넓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을 보상하는 우리 진단비 관련된 부분도 1,000만 원으로 4월 1일부터는 줄어듭니다. 이렇게 가입 금액이 줄어드는 거는 그만큼 보험사들은 손해율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많은 보험금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나가면은 보험사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든가 가입 금액을 조절하든가 마지막으로
보상 금액을 조절을 합니다. 수술비 요즘 많이 드시죠? 예전의 보험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요즘 신의료기술 관련된 수술에 관련해서 보상을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수술비는 절개 수술이에요. 피부를 절개를 하고 심장, 개용, 심장을 열고 개두, 머리를 열어서 하는 수술을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의료기술 발전을 해서 절개 수술은 거의 안 해요. 로봇 시술, 작은 구멍을 뚫어서 수술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상 못 받기 때문에 수술비를 새롭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수술비도 4월 1일부터는 보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먼저 백내장 수술이 우리나라 수술 1위입니다. 이제 눈에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 게 과거에는 백내장 수술 50대부터 했다면 요즘은 더욱더 빨라졌어요. 40대부터. 그 이유가 눈을 그만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워낙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또 직장인분들 컴퓨터 많이 보시고. 그래서 백내장 수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40만 원을 보상을 한다라고 하면 4월 1일부터는 7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양쪽 눈을 수술했을 때 140이고요. 한쪽 눈을 수술하면 70만 원입니다. 근데 4월 1일에 한쪽 눈 수술하면 35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대 질환 관련해서 지금 3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면은 보험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4월 1일부터는 1,800만 원밖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성분들만 해당되는데 자궁근종 수술, 자궁에 혹이 생기는 수술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15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4월 1일부터는 동일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료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금액은 70만 원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보험이 이렇게 많이 달라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험료뿐만 아니라 가입 금액 자체도 또 인상 폭이 아주 큰 폭으로 축소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 리모델링 신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좀 짧은 갱신형 상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갱신이 됐었을 때 어느 정도로 보험료가 오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큰 것으로 지금 또 나오고 있거든요. 보험료 인상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예, 너무 질문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갱신형 상품 가지고 계신 분들 대부분의 이제 갱신형 상품은 생명보험사에 많이 있습니다. 종신보험 가입하셨을 때 그 안에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이 3년 갱신형, 5년 갱신형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신 분들 아마 3년마다 5년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인상폭이 작다 보니까는 뭐 요 정도 올라가는 거 물가상승률 적용했으니까 이해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보험료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연령에 있는데 만 65세에 가까워지면요. 보험사들은 인상폭을 거의 2배, 많게는 3배까지 인상을 해요. 그래서 지금 4월 1일 날 보험료 인상 관련된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자면은 저희가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보험료 인상 관련된 부분인데 보험사들이 작게는 5%, 많게는 20%의 보험료 인상을 4월 1일 날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예정이율 0.25% 인하 시 5에서 20%를 올린다는 거거든요. 먼저 예정이율을 아셔야 돼요. 예정이율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세요. 그럼 그 10만 원 안에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도 굉장히 많고 금액이 크죠. 뭐 암진단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근데 납입하는 기간 20년으로 봤을 때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2,400이에요. 근데 만약에 보험 가입한 걸 다 수령한다면 1억이 넘는 거죠. 보험사는 거기서부터 그 보험금을 다 나갈 거를 예상을 하고 이 보험금 받은 거를 운영을 합니다. 어디다 운영하냐? 뭐 주식, 요즘 주식 너무 많이 하시죠. 주식도 운영하고 부동산, 뭐 채권, 그리고 뭐 엔터 쪽 사업 쪽에 여러 사업 분야에 이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를 마땅히 할 것도 없고 투자를 해도 큰 이율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율이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부분, 보험료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예정이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보험료는 떨어지겠죠. 근데 예정이율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 각각 은행의 금리를 보세요. 은행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이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에 돈을 맡기려면은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돼요. 언젠가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화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지만은 먼저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보험료 예정일 인하를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데 어떻게 올라가냐? 가운데 중간에 저희가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먼저 자녀보험 같은 경우 적게는 15%, 많게는 20%까지 인상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보험, 여러 가지 보험 형태 안에 들어가는 게 종합보험이거든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5에서 7%, 그다음에 단품형 상품, 뭐 암, 운전자, 치매보험 이런 것 또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한 7%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보험사들마다 다 다릅니다. 이 올라가는 요율 또한. 근데 평균적인 의미로 봤을 때 작게는 5%, 많게는 20% 정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료 이렇게 인상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새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와 관련된 소식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은 갱신형 상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인상이 되는 게 나중에는 더 크게 또 인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전까지 좀 미리 체크해 두시고 계속해서 관련된 부분들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 좀 계속해서 전해드리면서 좀 더 걱정이 되는 게 가장 큰 폭으로 인상이 되는 두 가지 보험이 어린이 보험하고 또 종합보험이었습니다. 사실 이 보험들은 필수적인 보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보험들이 또 인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또 걱정이 들거든요. 자, 어느 정도로 인상이 되고 어떻게 지금 바뀌는지 이것도 이번에는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석근 전문가와 함께 먼저 어린이 보험부터 좀 변동되는 거 좀 살펴볼까요? 네. 시청자분, 기존에는 이렇게 암 진단비 1억 원에 어린이 보험 최대 진단비가 1억이죠. 그리고 허혈성 뇌혈관 진단비가 3천만 원까지 됩니다. 이제 질병 후유장애 5천만 원 이렇게 했을 때 10만 3천 원이면 가입 가능했어요. 이번 달까지. 근데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 보험사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보험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내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주식은 다 떨어지면서 이 보험료만 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달 차이로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어떤 회사는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 안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타 담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한 40여 가지, 많게는 100여 가지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일일이 지금 상승 예정이니까 꼭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네, 각각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보험 제대로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미리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 안에서 어떻게 또 변동이 되는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친절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종합보험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종합보험 중에서도 유병자분들을 위한 종합보험 좀 챙겨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또 달라질까요? 네, 이제 저희가 항상 권해드리고 있는 것들이 이제 유병자 보험, 어린이 보험, 종합보험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이 유병자 보험이 굉장히 많이 문의가 많고요, 판매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가 계속해서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기저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 최근에 병력 있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이 과연 어느 정도 상승될지도 이제 계속해서 문의가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50세 남성이에요. 50세 남성 기준으로 비갱신형으로 했을 때 암진단비 2천만 원, 뇌혈관, 심혈관 질환 2천만 원, 뭐 기타 질병 수술비 수만 가지 한 20여 가지 넘게 또 여기에다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여 가지, 많게는 한 40여 가지 추가를 했을 경우에 종합보험 형태로 13만 2,660원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거의 또 한 10,000원 넘게 상승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보험료를 합치면 318만 원인데 자, 지금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은 정말 이 보장 대비, 이 수만 가지 보장 대비 정말 최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회사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또 이런 14만 원대가 아니라 또 잘못 선택을 하게 된다면 똑같은 보장인데도 또 16만 원, 17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꼭 3월 달에 또 가성비 좋은, 저렴한 그리고 많은 보장들로 이루어진 종합보험을 꼭 설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월이 되기 전에 이제 제대로 유병자 보험 준비 또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잠시 뒤에 유병자 보험 좋은 플랜도 저희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각각 4월이 되면서 인상되고는 이 보험과 관련된 정보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보험 증권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되는 그런 분들도 좀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이 좀 해당되는지 이것 좀 알려드리는 건 어떨까요? 조숙현 전문가님? 우선 아마 보험료 인상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짧은 갱신형 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든가, 그리고 비갱신형 보험인데 만기가 짧은, 이게 통장으로 된 보험들 있죠. 통장으로 된 보험들, 뭐 20년 납, 20년 만기, 뭐 60세 만기, 70세 만기, 이렇게 만기가 짧으신 분들, 그리고 갱신형 주기가 또 짧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험 증권 사진 한번 여러분 내가 몇 년 갱신의 상품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달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그 잔고 딱 찍히잖아요. 보험료가 또 너무 비싸게 지금 나가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도 그 안에 좀 빈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어나가고 있는 그런 보험료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꼭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4월이 되기 전에 올바르게 보험 꼭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계속해서 저희가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9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도 무료입니다. 1668-283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제 어린이 보험과 함께 또 성인 보험까지 저희가 알차게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유병자분들을 위한 보험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자의 보험도 좀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좀 다양하게 좀 나뉘어져 있을까요? 지금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사들마다 한 5가지의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근데 저희가 이 5가지의 비교를 한번 해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병력에 따라서 가입하는 상품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가장 저렴하게 유병자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바로 335 보험이라는 겁니다. 이 335 보험은 크게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5년 이내에 중증 질환에 걸린 적이 없으신 분들이 가입하는 거예요. 5년 이내 중증 질환이라고 얘기하면은 8대 질병이거든요. 암, 백혈병, 에이즈, 간경화, 뇌질환, 심장질환. 이 질환을 경험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2가지를 더 물어봅니다. 3개월 이내에 병원 다녀오신 적 있는지,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기에 해당 안 되시면은 가장 저렴한 유병자 보험에서 345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렴한 게 이제 333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335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구성해서 뺐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는 게 이제 유병자 보험 대표 상품이죠. 325 간편심사보험. 이 325 간편심사보험은 중증 질환이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5년 이내 암. 그다음에 물어보는 게 3개월 이내에 병원 다녀오신 적 있는지, 2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 근데 2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325 보험 같은 경우는 예외 질환이라 해서 뭐 백내장 수술이나 우리 여성분들 작은 근종,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용종 제거하신 분들, 뭐 교통사고 입원, 이런 수술하신 분들도 325 보험은 해당이 돼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335 보험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경증 질환 같은 경우는 가입할 수 있지만은 조금 이제 질병 관련된 부분은 거절이 나오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입원하시거나 수술하신 분, 325 보험이 안 되신 분들이 가입하는 게 바로 오중주 보험이에요. 5년 이내에 중증 질환이 3대 질환, 암내 심장 질환에 걸리신 적이 있는지, 암내 심장 질환만 아니면 어떤 입원 및 수술도 다 가입할 수 있는 게 바로 3번째 보험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간으로 인한 수술, 뭐 폐, 신장 이런 수술하신 분들 다 이 오중주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증 질환 환자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예전엔 암 환자분들, 뇌질환, 심장질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아예 보험 가입하기가 힘들었어요. 가입하려면은 5년 동안 병원을 안 가셔야지 가입할 수 있는데, 암내 심장질환 환자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안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새롭게 중증 질환 환자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나왔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 병원 다녀오신 적 있는지, 1년 이내 입원 및 수술. 그러니까 암내 심장 질환으로 수술한 지 1년만 경과되면은 어떤 분들이든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병자 보험은
크게 5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함축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알려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병력에 따라 아니면 병원 갔다 오신 날짜에 따라서 가입하는 형태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유병자 보험도 종류가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병력이 있는데 어떤 보험이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앞선 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하실 수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부분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병자분들의 보험을 좀 전해드리면서 또 걱정되는 건 앞서서 보험료도 오르지만 이제 보상해주는 그런 부분들, 가입 금액이 또 큰 폭으로 축소된다는 얘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서두르셔야 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들 중에서 가장 큰 걱정 안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증 무시할 수 없는데 그렇죠. 이럴 때는 그러면 이제 가입 금액이나 보장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이 합병증 관련된 부분을 거의 보상을 못 받습니다. 예전 보험은. 제가 앞서서 수술비 관련 부분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의료기술 관련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를 해야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데 과거 보험은 대체적으로 중증 질환일 때만 보상이 가능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 고지혈증 환자분들, 뭐 통풍 이런 분들 만성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 요즘은 보험 다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고혈압 환자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고혈압 관련된 합병증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병원 뭐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씩 약 타러 가시면 의사분한테 들으시겠지만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뇌질환이에요.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출혈 여기에 관련된 합병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안구, 우리 눈 관련된 부분인데 다른 혈관보다 눈은 시신경이라서 혈관이 굉장히 얇고 작습니다. 그래서 뭐 안구내 출혈이나 시력 손실 관련된 부분도 합병증으로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 질환,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협심증이죠. 고혈압 환자분들 협심증 예방약 같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고혈압을 앓고 나서 합병증으로 협심증이 와서 또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협심증은 심장질환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중증인 게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급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신장 관련된 부분인데 신장이 2개잖아요. 그래서 하나 떼도 괜찮겠지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장이라는 부분은 우리 기관에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장 경화증이나 심부전증 관련된 합병증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성분들만 해당되죠. 이제 발기부전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 허벅지 쪽에 혈관 같은 부분, 말초신경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대동맥류 이런 부분에 관련된 합병증이 있습니다. 굉장히 합병증이 많죠. 약만 먹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약은 당연히 드셔야 되고 이런 질환에 관련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관리라는 거는 운동도 있을 거고요, 식습관도 있을 거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흡연과 그다음에 음주 같은 경우 너무 과음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당뇨 환자분들 합병증 한번 볼게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당뇨 환자분들의 합병증은 더욱더 무서워요. 첫 번째로 오는 합병증이 바로 눈의 실명입니다. 앞서서 눈의 혈관, 시신경이 굉장히 작고 얇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피가 끈적끈적하잖아요. 피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백내장이나 녹내장, 그리고 이대질환인 뇌질환과 심장질환, 당연하게 고혈압과 동일하게 협심증, 뭐 심근경색, 그리고 뇌경색, 뇌출혈 동일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위장 기능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당뇨 환자분들은. 그다음에 만성 심부전증. 당뇨 환자분들 두 번째로 오는 바로 합병증이 심부전이에요. 우리 신장 기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암으로 봤을 때는 췌장암의 당뇨 환자분들이 일반인분의 한 4배 정도 높고요. 그 다음에 뭐 남성분들 생식기 관련된 부분, 배뇨 기능 장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당뇨 환자분들 대표적으로 오는 게 바로 족부계요. 발끝에 이제 썩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절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도 합병증이 무섭지만은 당뇨 앓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당뇨가 없지만 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당뇨가 있으신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유병자분으로 50대 되셔서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각 이제 고혈압과 당뇨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 이제 저희 외할머니도 당뇨로 굉장히 오랜 시간 고생을 하셨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가까이에서 이와 관련된 질환자들의 고통을 좀 보긴 했었는데 더 속상했었던 건 합병증으로 인한 고생을 더 크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이대 질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좀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취약한 건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조석훈 전문가님. 꼭 만성질환자분들이 이대 질환에 좀 더 취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희가 예전에 연구 이렇게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예전에 뭐 이런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것들이 사실 결국엔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내과에 가서 제가 맨날 다니는 그 내과에 가서 우리 그 내과 원장님한테 정말 한 40분씩 훈계를 들어가면서 혈압약 한 통 타오거든요. 이것을 지금부터 잘 관리 안 하면 정말 어떤 질병이 발생할 수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꼭 챙겨 먹으라고 이제 한 40분 얘기를 듣고 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중에 당뇨약이라든가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아마 저만큼 자세히 알고 계실 텐데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떤 것들이 큰 병이 걸릴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준비를 하는 이유고요. 그리고 그것을 좀 위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저희가 또 유병자 보험으로 이렇게 안내해드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확률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험을 통해서 잘 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느 정도로 비용이 드는지 사실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이 걱정이 큰 거잖아요. 이것들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실비보험이 있긴 한데 실비보험은 우리가 병원비를 먼저 내고 나서 돌려받아야 돼요. 우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풍선 확장술, 스텐트 삽입술, 뭐 관상도매 우회술 있는데 100만 원 단위, 1000만 원 단위입니다. 물론 계좌에 이 정도의 금액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카드도 써야 되고요. 어디서 빌려와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만약에 수술비 관련된 아니면 종합보험 형태 진단비가 없다. 수술했을 때 뭐 수술에 대한 혜택이 없다. 그럼 이만큼을 먼저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리고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스텐트 삽입 수술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좁아진 길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가장 많이 하는데 이것이 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균 또 평균 3번 이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성인의 수술 건수에 항상 10위권 안에 있는 수술입니다. 그 수많은 뭐 축농증 수술, 백내장 수술, 뭐 인공관절 그 수많은 수술 중에 항상 10위권 안에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커버할 수 있는 종합보험 형태의 수술비라든가 진단비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심장질환 이렇게 저희가 살펴봤는데 뇌혈관 질환도 역시나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수술 어느 정도로 지금 또 나뉘어져 있고 또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이어서 좀 들어볼게요. 네, 뇌혈관 질환도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뭐 뇌출혈 진단비만 있으신 분들 되게 많죠. 이 뇌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로 해당되고요. 뇌동맥류, 이건 뇌혈관 질환인데 이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했을 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최소 40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니까 이 비용들 심장 관련된 그리고 또 뇌 관련된 이렇게 생명에 직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만약에 400만 원짜리가 있고 뭐 600만 원짜리가 있고 8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더 빨리 완쾌되고 치유가 된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용들 꼭 커버할 수 있는 특히 이대 질환 관련돼서는 더 많이 준비할 수 있게 꼭 오늘 마지막 담보까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게는 뭐 400만 원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많게는 2천만 원이 넘고 3천만 원이 넘는 금액들을 다 커버를 해야 합니다. 네, 더 안타까운 건 이 수술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해요.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또 수술을 받아야지만이 또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수술비를 커버할 수 있는 보험 그렇기 때문에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보험들이 어떤 보험인지도 지금부터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 질환과 관련된 부분들 또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고요. 일단은 유병자 보험의 올바른 플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플랜 보면서 좀 들어볼까요, 김희아 전문가님? 네, 유병자 보험 중에 가장 이제 저렴한 보험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앞서서 335 보험 가장 좌측에 있었던 보험입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가 우리 유병자 보험 여러 개 중에 가장 저렴하고요. 첫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무이지 보험 저희 방송 많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보험 중에 가장 저렴한 보험이죠. 유병자 보험계 무이지 같은 보험이요. 기존에 325 간편심사보험을 많이들 가입하셨을 거예요. 유병자 보험 거의 60%가 325 간편심사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325 간편심사보험보다 약 한 40% 정도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345 보험이 지금 가장 저렴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모든 보험사 보험료 비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유병자분들이라고 해서 이제 이대 질환인 뇌질환과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 게 건강한 분들과 가입 금액도 다르고 뭐 보장 범위도 달랐어요. 근데 요즘은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원래는 건강한 분들만 가입이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병자 분들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뭐 그 안에 뭐 운전자 보험 뭐 동일하게 아예 똑같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험사가 물어보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먼저 3개월 이내에 병원 다녀오신 적 있는지, 3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하신 적 있는지, 마지막으로 5년 이내 8대 질병인데 암, 백혈병, 에이즈, 간경화, 뇌질환, 심장질환 이 질환만 아니면 뭐 간질환, 폐질환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겠죠. 3년만 경과되셨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납입면제가 있습니다. 이제 납입면제라는 거는 해당되는 질병에 걸리면은 보험료 납입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아프기 때문에 병원비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보험사들이 대신 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에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으시면은 그 순간부터 보험료를 납입 안 하셔도 보장은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35 유병자 보험 플랜 먼저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또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분들과 동일하게 가입이 또 가능하다라고 하니까는 그 폭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좀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유병자이기 때문에 나도 가입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가입이 가능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먼저 유병자 보험을 미리 준비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345 보험으로 좀 변경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저렴하잖아요. 기존에 가입한 보험보다 40%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325 같은 경우는 335랑 다른 점이 이제 암, 백혈병, 에이즈, 그다음에 뇌질환, 심장질환이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이 질환은 없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가입하고 나서 1년이 경과되는 동안 보험금 청구나 아니면 새로운 질병 얻으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335로 모두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험을 안 준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유병자 보험 상품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뭐 주변 지인이나 친인척을 통해서 만약에 보험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요. 가장 비싼 보험료인 뭐 3일보험부터 해서 5중주, 325, 근데 거의 대체적으로 325 보험을 많이 권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보험보다 더 저렴한 보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변 친인척을 통해서 보험을 준비해야 된다면 꼭 이 335 보험을 설계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325 보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대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먼저 325 보험을 찾고 있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335 보험이 새롭게 또 출시가 됐다라고도 하고요. 훨씬 더 저렴하고 폭넓게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 알아두시고 여러분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 가지고 있으셨던 325 보험을 갖고 있었던 분들도 아마 이제 갈아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보장을 더 넉넉하게, 그리고 보험료는 또 줄여서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만한 혜택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보험료 부분이죠.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집니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비싸다는 거죠. 저희가 기존에 325 보험 가입한 분과 그 분이 335로 변경했을 때 어떻게 보험료 달라지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장하는 담보는 동일합니다. 이제 암 진단비 관련된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은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암에 관련된 부분인데 가입했을 때 연도 볼게요. 2018년도 4월이에요. 무려 거의 2년 한 8개월 전에 가입한 거죠. 연령도 젊으시죠. 51세. 근데 보험료가 54,000원입니다. 근데
우리 보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근데 53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34,699원으로 내려가요. 매달 2만 원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험 20년 동안 납입하잖아요. 그러면 486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암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 이대질환인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경우 기존에 가입돼 있으신 분들을 굉장히 높은 보험료 납입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 줄어드는 폭도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다음에 20년 동안 납입하는 기간 동안 더 많은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325 간편심사보험이 국내에서 판매한 시기가 2014년도 7월부터 판매를 했습니다. 그때 보험을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중증질환만 보장을 했거든요. 지금은 건강한 분들과 동일한 담보로 구성도 할 수 있고 보험료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왕이면 같은 금액에 같은 담보인데 좀 더 저렴하게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335 보험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 어떤 담보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유병자분들이기 때문에 담보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석훈 전문가님 어떨까요? 네, 핵심적인 것만 알려드리고요. 여기보다 더 많은 담보와 보장이 있다는 것도 꼭 상세한 설명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본 계약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기본 계약이 정정이 저렴하고요. 용종 제거하면 이렇게 1년에 한 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종 제거하게 되면 우리 잠시 뒤에 오는 질병 수술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혜택이 있고요. 진단비도 역시 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암 진단비가 최대 5천만 원까지 되고요. 지금 갑상선암은 1,000만 원까지. 그리고 재진단암이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암이 이제 암이 한번 발생하고 나서 2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시다가 혹시나 전이 되거나 아니면 다시 발생하거나 남아있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2년마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진단자가 들어있는 것은 1회만 받을 수가 있어요. 딱 최초 1회라고 아마 증권이라든가 설계에 적혀 있을 겁니다. 1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진단암 진단비를 통해서 2년마다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이거 저희가 뭐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암 세포만 공격해서 고치겠다라는 거죠. 암 세포만 공격해서 제거하겠다라는 이 표적 항암 약물 치료를 했을 경우에 그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보험금으로 역시 대처할 수 있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이거 더 늘릴 수도 있는데 우선 최소로 잡았고요. 뇌혈관 회유성 진단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회입니다. 수술비는 매회 반복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3대 질환 관련돼서 이제 보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이 질병 수술비 그리고 또 뭐 입원 일당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수술비는 이렇게 각각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에 해당되면 이 금액을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각각의 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비 관련돼서 이렇게 설명드릴 때, 뭐 협심증 스텐스 삽입 수술할 때 뭐 2천 얼마, 뭐 뇌 관련 수술 3천만 원. 그렇게 높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면 다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원 일당 이렇게 첫째 날부터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대상포진 요로결석 진단비, 그리고 여성분들을 위한 또 부인과 질환 관련된 추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수술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도 받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간병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 회사가 있잖아요. 간병인 특약은 3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이 3개 회사 중에 역시 또 가장 저렴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종합보험 형태로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종합보험이다 보니까는 담보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가입 금액도 한 번 더 확인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가입 금액이 4월 1일부터는 또 축소된다라고 하니까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실 수 있다라는 거, 또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보험도 아무래도 보험료까지 인상이 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만날 수 있는 보험은 얼마나 저렴하게 지금 만날 수 있는지 전체 보험사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성분 보험부터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훈 전문가님 어떻게 좀 나뉘어져 있을까요? 이제 회사별로 담보명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이제 특약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들이 있는 것들을 좀 비교해 드릴게요. 그리고 진단비는 이렇게 그냥 1,000만 원씩 수술비 1,000만 원씩 그리고 이렇게 일당들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넣었을 경우에 제가 한 6개 회사를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손보호사가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4개 회사는 사실 이거의 보험료보다 너무나 더 비쌉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한 6개 회사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A사가 종합보험 형태로 했을 때는 이렇게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여기 보시면 F사가 더 저렴한 것 같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5대 기간 수술비라고 해서 심장이라든가 이렇게 주요 장기 관련돼서 수술을 하게 됐을 경우엔 1,000만 원 더 받는 매회 1,000만 원 더 받는 특약이 F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좀 또 큰 보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A사와 다른 회사들은 있어서 이렇게 58,000원. 만약에 그게 없다고 가정했을 때 경우에는 거의 5만 원 초반대로 이 5천 원이 빠지는 거죠. 그죠? 5만 원 초반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장들을 했을 때는 A사가 가장 저렴한데 내가 암 진단비는 충분하다. 내가 암 진단비는 충분해서 뇌혈관과 심혈관 위주로 만약에 보장을 받고 싶다 하시게 되면은 F사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뇌혈관 허혈성 협심증, 뇌동맥류 그리고 이렇게 기저질환 뇌혈관 허혈성 관련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 F사가 가장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A사를 권해드리는 게 아니라 시청자 한 분 한 분 지금 요즘 보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암 진단비 아마 정말 뭐 몇 천만 원 있으신 분도 있고요. 암보험만 한 5, 6개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굳이 F사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죠? 굳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회사들로 저희가 이렇게 선택해서 가성비 있게 해드릴 수가 있고 제가 보험료만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그랬을 경우에 종합보험 형태로 가입한다.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모델링 하시려고 했을 때는 A사가 이렇게 58,000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 거의 뭐 400만 원, 뭐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래서 종합보험 형태냐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에 맞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납입 금액까지 저희가 따져서 여러분들에게 비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성 보험료 먼저 살펴드렸고요. 이어서는 이제 남성분들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김현 전문가님, 남성분들은 좀 어떻게 나뉠까요? 남성분들 또한 A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전체 비교표 한번 보시면은 가입 금액 형태는 모두 동일해요. 뭐 1,000만 원, 10,000원으로 봤을 때 A사랑 F사만 335 보험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험사들은 335 보험을 판매를 안 하고 있고 325 간편심사보험, 기존의 유병자 보험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한 거고요. 그래서 A사랑 F사랑 봤을 때 A사가 더욱더 저렴하고요. 또 이제 유병자 보험 325가 이제 대표적 상품인데 325 보험 관련해서 제일 판매율이 높은 회사가 바로 C사예요. C사 같은 경우 같은 보장인데 A사보다 87,730원. 월납보험료로 봤을 때 한 2만 원 정도 더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내가 내야 할 돈과 보험사들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은 A사 같은 경우 가장 보험료가 저렴하죠. 근데 이제 많은 C사 같은 경우 538만 원을 더 납입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가입 금액 1,000만 원 기준이지 암 진단비 뭐 2,000으로 올리시고 수술비 뭐 2,000만 원 나머지 부가적인 특약 조금 더 올리시면은 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한 보험 안에서 많게는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 우리 아내나 뭐 남편분까지 같이 한다라고 합산을 하면은 한 부부 안에서 거의 보험료를 한 9만 원까지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보험 가입하고 계신 분들 너무 옛날 보험 고집하지 마십시오. 옛날 보험이 좋다라는 시절은 2014년도에 그랬지 요즘 현재는 요즘 보험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왜? 새로운 의료기술 관련된 부분을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과거 보험은 보상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또 유병자분들 가장 중증 질환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만 과거 보험에서 보상을 받았다면 요즘은 건강한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가장 경증 질환인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꼼꼼히 비교하시고 알아보시고 보험 준비 이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다양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그 안에서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거나 사실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또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담보들 설정을 하면서 금액들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락 주셔서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하셔야지만이 올바르게 또 준비가 가능한 거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저희가 24시간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1638-3999번 문자 1668-2838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